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태양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4월 15일이죠. 예. 목요일인데요. 김일성 전 주석의 109번째 생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최대 네. 명절로 기념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김일성의 생일은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1962년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맞이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가 네. 68년에 북한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 단순히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냥 쉬는 날, 그냥 노는 날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1974년 당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공식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최대 명절로 네. 승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 예. 태양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민족 최대 명절하면 설, 뭐 추석 그러네요. 떠오르는데 네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 그런 날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태양절인 이유도 궁금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불렀나요? 97년 이전까지는 네. 4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따서 4.15절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97년 7월 8일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나고 예.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때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예. 이때 이제 주체 연호도 같이 채택이 되는데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이렇게 5개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이 발표한 이 결정서에 의해서 예. 이 4.15절이 한 단계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제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네. 얻었는데 재밌는 것은 전 김정일 위원장이 태양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요? 했나요? 이제 당시 이제 표현을 수령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수령님의 존함은 곧 태양이다. 그런 거로 4.15절을 태양절로 명명한다.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고로 본인, 이제 그 당시 본인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북한 최대 명절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준비는 혹시 이미 끝났을까요? 그렇겠죠. 이제 이틀 전이니까 네.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체육대회 같은 거, 예. 각종 전시회, 영화 상영, 그다음에 노래 모임 이런 문화 행사가 열리고요. 네. 부분별 성과 토론회 또는 혁명 사적지 참관, 결의대회 등 다양한 축하와 기념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양절 행사는 매년 하는데요. 꺾어지는 해, 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은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김일성 주석 100번째 생일이었던 네. 2012년이죠. 그 당시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 김정은의 육성연설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막 그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고 네. 이랬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9번째이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네.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규모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여파로 네. 대중들의 결집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되고 녹음 강연으로 대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 네. 대규모로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전 주석이 묻혀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죠. 이곳 참배도 혹시 진행을 할까요? 네, 김 위원장은 매년 태양절하고 광명성절에는 노동당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검이 있는 예.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해왔습니다. 재밌는 건 작년에는 참배하지 않았어요. 소식 그런데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왜 네. 참배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예. 했었습니다만 당시 4월 12일쯤 심장 이상으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요 행사에 참배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뭐 현재는 이제 건강이 회복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참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족 최대 명절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대통령 생일을 모르네요. 이것도 재밌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명절 공급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올해 명절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명절 공급 예. 때 뭘 받나 이걸 한번 네. 뭘 받나 공급이 음. 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네. 작년 기준인데 평양 시민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한 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네. 재밌습니다. 평양에서 중심 구역과 주변 구역으로 일단 구분을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배급하는 물품이 달라요. 달라요. 중심 구역은 예. 중구역, 평천, 보통강, 모란봉, 서성, 만경대 이 많이 지역에 들어본 사는 사람들인데, 지역이네요. 네. 이 지역에 사는 음. 사람들인데 이 지역은 일단 한 사람당 네. 냉동 도루묵이 도루묵 이거 이제 네. 생선 종류 같아요. 맞아요. 이거 5kg 예. 줍니다. 그리고 계란, 달걀 이거 4개씩 줍니다. 한 사람당. 자, 그리고 이제 세대당, 가구당 뭘 주냐면 콩기름 500g 2개, 2병, 사탕 3kg, 과자 3kg, 네. 간장 1kg, 맛내기 500g. 그다음에 설탕 2kg. 그다음에 곽단묵 이거 젤리 같아요. 예. 500g 2통, 된장도 줍니다. 2kg.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활용품으로 해서 세수비누 5장, 빨래비누 5장, 칫솔, 치약 5개씩, 가루비누 1kg. 굉장히 많긴 하네요. 뭔가 많이 한 꾸러미 주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네. 건 주변 구역. 주변 구역은 대동강, 동대원, 선교, 랑랑, 형제산, 용성, 순안 네. 뭐 등등등인데 은정, 삼석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개인당 뭘 주냐면 냉동 도루묵이 2kg 줍니다. 네, 아까 앞쪽 줄어들었어요. 중심 구역은 5kg였는데 여기는 2kg로 줄어들어요. 예. 계란, 달걀도 앞에서는 1인당 4개인데 여기는 한 알만 줍니다. 네. 이 세대당, 가구당 주는 것도 달라요. 콩기름 500g 한 병 줍니다. 앞에서는 2병 줬는데 한 병 주고요. 네. 사탕과자 앞에는 3kg인데 여기는 1kg고요. 간장도 앞에 1kg였는데 여기는 500g. 그리고 없습니다. 끝. 너무 그러니까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같은 평양인데도 중심 구역하고 주변 구역하고 차이가 꽤 큽니다.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지방은 네. 이보다 훨씬 적게 공급받는다는 거고요. 예. 아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차별한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밌는 게요. 제가 예. 이걸 보면서 분명히 성분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배급이. 네. 근데 재밌는 게 북한이 계급을 없애겠다. 음. 차별을 없애겠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회주의를 내세워서 네. 그 나라를 만들어 온 게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분에 따라서 차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게요. 너무 재밌다 이런 네.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북한 당국이 아직도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한다면 이것도 좀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네요. 전 세계 최고로 위대한 장군님이 예. 3대에 걸쳐서 세습 통치를 해왔잖아요. 네. 70년 동안 그것도. 근데 아직도 계급 투쟁을 완수하지 못한 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단히 불합리한 네. 점이 눈에 띕니다. 네, 한국 같으면 또 난리가 나죠. 이렇게 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공급받게 될지도 궁금해요.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 올해 네. 3월 달에요. 어떤 예.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한 무역 주재원들에게 태양절 기념 충성 자금을 강요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이제 1년 넘게 지금 국경 봉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의 무역 대표부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어서 개점 휴업 상태라는 거고요. 일부 사무실은 문을 닫고 폐쇄한 곳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무역 대표는 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중국 오. 대방에게 빚을 얻어서 살아가는 형편이다. 이런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 태양절 충성 자금을 그것도 강제로 할당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의 지금 외화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무역 일꾼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충성 자금으로 나한테 $10,000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당에서 이처럼 무자비하게 충성 자금을 내리먹이는 경우는 처음 겪는다. 그래서 충성 자금 과제를 사이로 전까지 달성하라고 독촉하는 무책임한 당의 처사에 네.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북한 당국의 재정 상황이 대단히 악화돼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면 아마 명절 공급의 수준도 예. 작년과 상황이 좋으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훨씬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명절 준비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런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네.
벌써부터 명절 공급 선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4월 7일이었는데요. 명절을 기념하는 당과류 선물이 공식 공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 시장 곳곳에 매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이 선물 같은 경우 태양절 하루나 이틀 전에 네. 해당 타가소나 유치원 소학교에서 선물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선물의 일부가 시장 매대들에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으로 이후에요?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올해는 기존과 달리 벌써 일주일 가량 일찍 앞당겨서 시장에 지금 이 물건들이 팔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것이죠.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내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4월 초 각 지역별로 이 선물을 만들었는데 네. 학교에 분배할 분량 말고 나머지 분량을 조금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든가 당과류 예. 뭐 이런 것들 여분이 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내놨다는 겁니다. 다만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몰래 그냥 뒷거래로 지금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걸 보면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북한 경제 상황이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 만큼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오히려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평양에 있는 어떤 사람은 네. 예전에는 아이들 간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선물 당과류 네. 이게 맛이 없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선물을 내다 팔아서 쌀로 바꿔 먹으려는 세대가 아이고. 아마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은요. 그런가 하면 태양절을 전후로 또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도 무력 시위를 진행을 할까요? 네, 이제 태양절, 예. 그다음에 인민군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이 국가의 주요 기념일에 맞추어서 북한 당국은 대외 과시용 또는 예. 내부 결속용 이런 목적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실패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2017년 태양절에는 105주년 기념일로 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네. 작년에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도 선포를 했고 네. 또 꺾어지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4월 10일이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 오전에 함경북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잠수함을 선을 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발사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한이 이번 태양절에도 무력 시위나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력 시위는 계속 될까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태양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 준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